결국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태위태 하는데 트럼프가 딱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에서 지금 알려진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발표와 한국의 발표의 그 중간 지점이 어디 있느냐에서 우리는 이쪽 우리 편으로 해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게 대부분이 맞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불안정인 리더십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라는 그런 욕망을 이용해 가지고 불안한 친중, 친북, 친러 이런 어떤 정권의 이재명 정권의 그런 리스크를 아킬레스건과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관세라는 게 관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어떤 숫자와 디테일에서 이게 사인을 하면서 더 도드라지면서 우리의 국익이 더 침해될 수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안보적인 얘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크게 봤을 때는 방위비 분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비 5%까지 증액을 시키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주한미군 관련해 가지고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관세 부분과 안보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를 통해서 딜을 하는 게 우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덜을 수도 있고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관세를 덜 내고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좀 더 내더라도 우리의 북한의 현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 잠재력, 핵 잠재력 이거를 확보하는 거. 핵 잠재력 확보라는 게 뭐냐면 곧바로 핵 개발을 하는 부분이나 대한민국의 핵 자산을 핵을 전술핵을 우리나라 갖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본처럼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농축 우라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이 원하면 요이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빠른 시간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까지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가져온다면 이거는 진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가 진짜 1,000억 불, 뭐 2,000억 불 투자하는 거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관세 협상과 안보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바탕이 되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한미 동맹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 정부, 중도 보수,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보수 정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장단과 맥락을 쭉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보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성향,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삐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나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 여당, 집권여당 후보들이 깡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총리의 형이라는 사람은 제국주의, 아가리란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가리 속으로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족쇄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제발 자꾸 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흔들지 마시고요. 미국이 제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뭡니까? 아름다운 민주주의 인권의 나라입니까?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도 그럼 진짜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의 어떤 천국입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황당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렇다면
미국에 대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제국주의 미국의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뭔가 자주권을 해서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젖은 사람들은 제발 북한으로 가십시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은 다 유학을 어딜 보내느냐? 미국을 보내. 참 황당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다음 주 한 15일 이후에, 2주 후에 벌어질 협상 관련해서 여러분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한번 제가 빠르게 훑겠습니다. 뭐냐면 8월 한미 정상회담이 2주 후에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오늘 관세 협상에 있었던 디테일이 이제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북핵 문제, 난제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트럼프가 100억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억 불은 지금 한 14조 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조 5천억 정도를 1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9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국방비 5%, 또 주한미군을 4,500명 감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신났어요. 굉장히 큰 숙제와 난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준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곧 협의를 할 거다. 신나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고 미국의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퍼주고 뒤에서야 드디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뭔가 인정을 받는 듯한 느낌에 굉장히 저는 서글프고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신나할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대미 투자와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 국익을 우리가 챙길지 아니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미국에 빼앗길지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된 그 상황이 뭐였냐? 우선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트럼프가 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종의 머니머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년에 1억 달러 내야 된다. 아니, 100억 달러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일정 부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서 1년에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의 9배, 100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14조 아닙니까? 1억 5천억, 1조 5천억 달러, 1조 5천억이었는데 9배가 14조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맥락을 알고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잘 할 수 있느냐? 아니, 트럼프에 대해서 깡패라고 얘기하는데 그 트럼프가 몰랐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반미 기조를 또 은근히 이용해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팍팍 올리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가지는 이득,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이 현실화되어 있었다. 고도화되어 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미군이 생각했을 때 핵 전략 자산을 괌이나 미국 본토로부터 보냈을 때 이건 늦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ICBM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핵 투발 수단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지금 북한의 핵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미국까지 쏴서 공격한다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핵 개발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는 핵 투발 수단 ICBM, 그다음에 SLBM, 이게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건데 이런 건 하지 마. 결국은 미국 본토를 막기 위한 군축 협상에 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핵은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그 다음에 국방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핵을 이기기에는 힘듭니다. 이 핵이란 게 가지는 이 어떻게 보면 균형, 공포의 균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핵을 통한. 그렇다면 우리도 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 부분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최선이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거, 사용 후 핵 원료를 재처리하는 권한, 그리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핵을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일본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그런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자력 협상을 해서 그런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 동맹인 한국에 이 정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잘 해야 되고요. GDP 대비 국방비를 5%로 늘리는 부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1조 2천억 원인데 GDP 비중이 2.32%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5%를 올린다고 한다면 61조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되기 때문에 132조 원입니다. 무척 큰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방산 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수출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국방비 증액을 뭔가 이 방산 산업과에 연계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중국 견제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론,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뭐냐면 주한미군은 북한을 타겟팅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2027년도에 공격을 하겠다고, 침공하겠다고 하면서 시진핑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침공할 수 있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남중국해, 인도 태평양 전체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4,500명을 감축하고 이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서 인도 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그냥 무작정 주한미군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보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참 뭡니까? 관세 문제든 방위비 분담금이든 국방비 5% 증액이든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이든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미 동맹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최근에 미국 층이 동맹 현대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뭐냐면 일정 부분 동맹이 기존의 동맹이라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현대화라는 게 뭡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뭐냐? 동맹이라고 한댔을 때 예전에는 미국이 동맹국가한테 일정 부분 많이 혜택을 주는 그런 관계였다면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미국이 대중전제를 위해서 동맹국의 영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국으로서 너희들이 동맹국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책임을 확대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국방비 증액과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동맹에 대해서 어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한 거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한다. 여기까지였는데 지금은 뭐냐?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너희들도 국방비를 좀 올려주고 또 하나는 뭐냐? 미군이 주둔하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 좀 현실화해달라. 분담금을 인상해달라가 이게 동맹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 현대화까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뭐냐. 우리한테도 중요한 거고 미국에서도 중요한 게 북핵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축 협상으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은 미국은 북한과 서로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이 패싱되면 안 되거든요.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 한미동맹에서 끈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더 철저하게 합니다. 미국과 직거래하면 되지. 대한민국이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이 다분합니다. 역설적이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친북, 친중, 친러시아 정권이 있으면 미국이 이 사람들과 내가 뭔가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진보 정권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북한은 미국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한미동맹이 굳건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있을 때 미국이 한국의 어떤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한미동맹이 뒤흔들잖아요? 그러면 직거래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른바 이재명 정부가 가지는 이 불안감, 이 잘못된 삐뚤어진 대북관이 도리어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내가 오케이만 하면 달려올 태세잖아. 이미 기울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더 직거래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당신 판문점 그때 김정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도 에이펙이 열리는데 에이펙 오세요. 그럼 김정은도 오게끔 해가지고 안 오더라도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가거나 아니면 뭐 곧바로 가시죠. 그리고 원산 갈마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한번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김정은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데려가 주시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적 이렇게 정책을 쏟아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이거 우리 북한을 좀 달래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이런 제안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세 정책, 관세 협상부터 해가지고 2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안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질 텐데 이 1년의 흐름 속에서 지금 기존의 언론에서는 뭔가 잘 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중계 보도식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12.5%, 15%, 12.5% 목표에서도 15% 때문에 안 된 부분. 그리고 3,500억 달러와 5,500억 달러를 통해 가지고 일본보다 잘했다고 하는데 전체 GDP 규모를 봤을 때 우리가 결코 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체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퍼줬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금에서 비춰지는 나오는 수익금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미국에 나오는 리테인, 보유한다는 게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서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우리 기업으로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몰수라는 개념이다. 미국이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해석이 더 사실상 해석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또 거짓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측면. 이 세 가지 정부의 발표의 맹점들을 다 짚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를 받아들은 딱 그 소식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이 너무 신나한다. 이게 사실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어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면, 리더였다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제까지 미국이 철저하게 그것을 일정 부분 이용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수많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우리가 취해야 될 대목을 우리가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서 관세 협상의 밥상을 떡하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헌납한 게 아닌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2주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안보적인 이슈라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논의하다 보면 우리가 잃을 게 많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기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쫙 제시한 다음에 우리가 취할 것과 양보할 것과 우리가 진짜 이것만은 꼭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다음에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에 북한의 핵이 비핵화의 과정으로 돼야지 북한의 핵이 현실화된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 앞으로의 핵은 중단하고 과거의 핵은 용인되고 북한의 핵은 용인되고 투발 수단인 ICBM 같은 것만 없애는 상황에 있어서의 군축 협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만 벌써 1시간 10분 정도 했는데요.